누드 모델 하자, 엉덩이 만지고 싶다, 키스하자.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발언들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 보십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현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학내에서 일어난 그 충격적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임 대표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지난주죠.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인데 서울의 이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그 판문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공립고등학교였는데 그 교장과 교사 5명이 그 여교사와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여교사는 8명 이상이고요. 피해 학생은 2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부 학생들에게 앞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춘향이, 황진이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아주 심한 그 음담패설을 수업 중에 들었다는 여학생이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총 그 피해자 학생을 합해보면 한 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130명이 넘어가는 건데 네. 도대체 서울 하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학교만에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던데 그 내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학교만에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학교거든요. 지난 2013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가해교사 대부분이 그 주요 보직에 있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개교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7명의 개설위원 가운데서 교장과 가해교사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발언 중에 개교 공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전 처음 듣는데 개교 공신 어떤 뜻입니까? 네, 개국 공신에 아마 이렇게 비춰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스러워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초기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또 가서 이런저런 기틀을 다지고 교풍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그 보통 학교장에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교장은 보통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함께 그 손발을 맞춰서 일함에 따라서 학교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이 재량권을 좀 악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가 보통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고 또 초창기 멤버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탈행위나 비리가 발생해도 원칙대로 규정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좀 쉬쉬하고 덮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신설학교라서 교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개교 공신들이 세워졌다는 건데 이들에 대한 견제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이제 한 번에 3학년이 다 차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의 경우는 학교의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교풍을 진작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적주의나 또 온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쉬쉬하면서 덮기에 급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나 보이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20대 젊은 여교사거나 또는 그 기간제 교사거나 여학생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이에 그 전형적인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설학교인 이 학교에서도 그 갑을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설학교의 가해교사들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눈 그 개교공신으로 비교적 이 학교 분위기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학교가 이제 권위적인 학교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이나 여교사들이
그들의 평가 권한이나 많은 것을 갑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도 피해 입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가해교사 중에 한 명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뭔가 입시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학교가 신설됐으니까 뭔가 명문고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 등 여러 그 취재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이미 지난 4월에 검찰에 송치된 이 물리교사, 이분이 개설 요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입시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입시와 경쟁에 대한 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동료 교사들이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사가 학생들의 또 생활지도 담당인 학생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 특별반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특별반을 만들어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이 학교의 특색이 지나치게 엄격한 그 벌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학생들을 많이 억누르는데 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네. 이 가해교사들이 이른바 군기반장 역할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칙이 좀 엄격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수업 중에 하품만 해도 벌점 그 1점이 부과됐고요. 또 남녀 공학이거든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이성간에 손을 잡고 다니다 눈에 띄면 3점 벌점이 또 부과됐고요. 이렇게 벌점이 누적이 되면 강제 전학, 강제 퇴학의 조치가 따랐습니다. 진짜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한 해 이 학교에서 그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52명이에요. 약 30명 정도가 전학을 갔다고 해서 그걸 제외하더라도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가 퇴학을 당했거나 자퇴한 셈이거든요. 이거는 그 서울 평균이 1.37이고 전국 평균이 1.4에 비해서 7배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특별히 아이들을 그 학교 밖으로 많이 내몰았다는 거죠. 징계로. 참,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데 이어서 동료 여교사들까지 성추행했다고요? 서울의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부산에서도 번져가지고 이게 뭐 서울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고생 5명이 성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여기서 2명도 그 수석교사인 A씨한테 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지난 그 6월에 학교 측에 성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교사는 이제 그 A 교사라는 사람이 소화제를 주면서 배를 만지거나 뭐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 여교사도 그 교사가 갑자기 안고 뭐 가슴이 닿아가지고 당황했다.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경찰 수사가 또 시작되니까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다른 여교사 8명도 성추행 당했다고 지금 진술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이 이 가해 교사인 A 교사에게 주의만 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때문에 그 학교 측의 대응이 뭔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관계자 말은 이게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교원, 성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경고 조치만 했다. 이러는 건데, 이걸 볼 때 그 학생과 교사 사이에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못지않게 동료 교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신고 의무하지 않은 어떤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이걸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그 성범죄에 연루된 이 교사들의 이름도 공개하고 뭔가 교단에서 바로 퇴출한다는 이 뭔가 강한 대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랴부랴 이제 교육 당국이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한 번만 성폭력에 연루돼도 이 이름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말씀하신 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성범죄가 인지되면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러자 타시도 지금 경남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지금 그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교육부도 거의 그 같은 대책과 함께 8월 중에 모든 그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대표님 지금 정리해 주신 것만 보면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만 지금 내용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근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곰팡이는 그 음습한 데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학교가 학교에 따라서는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학교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교육적인 환경으로 좀 바꿔주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교육 주체라고 말하는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여전히 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주체들이 속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생회나 교사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이런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육 주체 간에 서로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서 학교가 민주적인 분위기 그리고 진정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성폭력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요식행위, 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 서울의 한 공립교회 이 교사들의 성추문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이 시끄럽다 그러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지금 그 감사반장인 이모 장학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7월 26일에 김모 감사관이 아까 한 고등학교 피해를 입었다는 여교사 4분과 면담을 앞두고 교육청 복도에서 감사관이 자신의 손을 더듬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실 확인서를 지금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모 감사관은 어제 이제 급하게 그 교육청 인근 카페에서 긴급 그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근거 없는 음해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일부 직원들이 이 감사관은 이제 개방형이거든요. 개방직 공무원인 그 감사관을 길들이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인격살인이다. 그리고 음해다 이러면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바로 그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감사반장인 아까 이모 장학사가 그 고교 성추행 사건에 가해교사와 친분이 있다. 그래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모 장학사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일 아니냐. 가해교사가 이미 전출을 갔는데 피해 여교사와 그리고 상당 부분 합의돼서 종결된 사안을 뭘 더 새롭게 조사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반장이 감사관에게 보고를 했다. 예? 그래서 감사관은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현장 감사를 하는 팀에 외부 위원인 시민감사관 두 명을 좀 포함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내부 공무원들이 그것도 거부했다.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TV 이제는 교육 현장까지 지금 침투했다는 게 참으로 참 애탄스럽고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이 한 사립 유치원이 이 교육감 후보에게 100만 원 입금한 것을 적발하고도 누락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사안이에요. 어제 이제 김 감사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에 한 사립 유치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일부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김 감사관이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해당 유치원이 정확히 2012년 12월에 그 운영비 계좌에서 교육감 후원회를 하면 안 되는데 교육감 후보로 나온 그 유력한 그 문 후보에게 그 후원회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발견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몇몇 그 직원들이 이것을 감사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누락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감사관이 밝혔고요. 그래서 여러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진실공방으로 이제 아까 성추행 했냐 안 했냐 또뭐 이런 것부터 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조사회의를 좀 꾸려서 감사실 관련 논란을 조사하고 오늘 또 조희연 교육감께서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감사관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을 함께 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엔 이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본질이 좀 이렇게 희석되면 안 될 텐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앞으로 확인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물론 감사관의 처신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들이 또 집단 반발하는 이런 지금 형국이어서 참 교육계에 어떻게 보면 민낯을 그대로 시민들,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굉장히 사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